만약 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과부터 한다면 그것은 예의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은연중에 단 하나의 규칙을 가르칠 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규칙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그저 숨쉬고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스스로도 모르게 보여주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아이의 뇌는 부모의 의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의 표정을 판단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 부모의 눈빛은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는 따뜻해지며 온몸으로 긍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화나게 할 때 부모의 말투는 차가워지고 한숨 소리는 커집니다. 부모의 따스함은 고장난 전등처럼 깜빡거리며 꺼져버립니다. 부모는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조립식 가구와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그저 가벼운 한숨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기상특보와 같습니다. 폭풍이 다가온다. 행동을 수정하라. 라는 경고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애착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수천 분의 1초 만에 부모의 인정과 실망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공항의 안면 인식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빨리 부모의 표정을 해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부모도 의도하지 않았던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사랑을 받는다.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면 사랑을 잃는다. 이것이 아이들의 두뇌를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의 반응이 우연히 아이에게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얻어내며 자란 아이들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사과하고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하며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를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위기로 여기는 청소년과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한 칭찬에 덧칩니다. 양보하다니 정말 착한 아이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네 권리를 포기해줘서 고마워 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사실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척 연기한 아이에게 연기 대상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격려처럼 들리지만 부모가 실제로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이의 인성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올바름이 아니라 부모가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에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이 부분에서 매우 잔인합니다. 키우기 수월하다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선을 긋거나 진짜 필요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불평 한 번 없던 착한 아이는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어른이 됩니다. 항상 양보하던 다정한 아이는 거절하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키우기 편했던 아이는 모두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아이의 침묵과 자기 희생, 무욕을 칭찬할 때마다 아이는 어린 시절의 가장 어두운 규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설령 내 마음이 다치더라도 어떤 마찰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다정하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구가 짐이라고 믿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작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않는 모습이 가장 안전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됩니다. 6살 때의 순종은 귀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살이 되면 속으로는 영혼이 타들어가면서도 네, 또 야근할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깐 스티코 채널을 위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7%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제 시청자분들조차 버튼 누르기를 거부하며 유튜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내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은 울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하죠. 세 번째, 감정 노동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아빠 화나게 하지 마.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엄마 기분 좋게 해줄래? 아무 문제 없는 말 같지만 이 모든 말들은 아이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을 부여합니다. 바로 어른의 감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이는 고작 9살입니다.
아이는 장난감 로봇이나 관리해야 할 나이지. 아빠의 감정이 주식시장처럼 폭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조차 버거운데 이제는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MIT의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마치 작은 FBI 프로파일러처럼 방 안의 분위기를 살피게 됩니다. 누가 화가 났지?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누가 지금 당장 폭발할 것 같지? 저녁 식사 시간을 지켜보세요. 아빠가 긴장해 있으면 아이들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밝은 연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슬퍼 보이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상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어떤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 변화가 이미 일어날 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이 이것을 완전히 굳혀버립니다. 네 번째, 훈육을 빙자한 죄책감에 덧칩니다. 너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봐. 네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 아빠는 너한테 실망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부모는 감정적인 최면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온 가족의 감정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만들 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을 바탕으로 한 훈육은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정적인 파도를 막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사과하는 어른을 만듭니다. 아이가 규칙을 어깁니다. 아이는 때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배우는 대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과하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비가 와서 죄송해요.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 상황에 끼어 있어서 죄송해요. 그들은 반성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과합니다. 실망시킬까봐 두렵고, 화나게 할까봐 두렵고, 감정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음 행동은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갈등 회피 훈련소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호불호를 표현하는 순간 부모의 얼굴은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저거 싫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의 눈썹은 마치 실망 올림픽이라도 하는 것처럼 꿈틀거립니다. 아이가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의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이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상처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가 의견을 표현하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의 솔직함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구나. 아이가 자신의 취향을 말했는데 부모는 마치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취소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쳐다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솔직한 의견 하나가 국가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일대학의 갈등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회피나 실망 혹은 감정적인 죄책감으로 반응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행복이 파괴되더라도 갈등을 피하도록 스스로의 뇌를 구조화합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빨리 아이의 머릿속에 다운로드 되는지 보세요. 아이, 삼촌이랑 안기 싫어요. 부모, 무례하게 굴지 마. 삼촌이 상처받으시잖아. 번역하자면 너의 불편함보다 삼촌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이, 그건 불공평해요. 부모,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번역하자면 의견 충돌은 곧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갈등이 위험하다고 배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마찰 없이 둥글게 넘어가는 것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20년 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헤어지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해로운 연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생명의 위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직장 내의 괴롭힘을 묵인합니다. 자신을 움츠리게 하는 방법을 처음 배운 곳이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행복을 강요하는 경찰관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힘들어. 슬퍼하지 마. 나쁜 의도가 없는 말 같지만 아이에게는 부모가 감사를 가르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감정의 포토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쁘게 편집된 감정만 허용됩니다. 부모는 감사를 원하지만 아이는 그저 과자 하나를 원할 뿐입니다.
완전히 엇갈린 상황이죠. 부모는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검열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억눌린 아이들은 결코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연기자가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면 무엇이든 꾸며내서 보여주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사소한 일로 슬퍼합니다. 부모에게는 사소할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마치 토스트가 반으로 부러진 것처럼 말이죠. 부모에게는 그저 아침 식사일 뿐이지만 아이에게는 그리스 비극입니다. 부모는 그 감정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이는 슬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배웁니다. 아이가 불공평함에 분노합니다. 부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화를 내는 것이 나쁘다고 배웁니다. 아이가 실망합니다. 부모는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아이는 실망하는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행동이라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밀수품처럼 몰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으로는 상처받으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며 감정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불편한 모든 감정을 숨기도록 훈련받은 어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허용된 감정만 보여줄 수 있게 되면 결국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7번째, 인정 중독 제조기입니다. 아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은밀하게 단 하나의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놀지, 머리는 어떻게 빗을지. 아이들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듯 부모의 표정을 확인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저 뭐 입을까요?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근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부모는 아이를 지지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신의 본능을 의심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버클리 대학의 자율성 연구는 매우 냉혹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른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취향을 외부로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과자 2개 중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어른 버전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겉보기엔 번듯하지만 속은 텅 빈 직업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쓴 답장 문자가 괜찮아 보이는지 5명의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면의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전시된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정이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면 진짜 나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병을 치료할 해독제입니다. 8번째, 자기 희생의 미화입니다. 와, 동생한테 마지막 조각을 양보했구나. 정말 착하네. 번역하자면 너의 욕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의 바르게 찌그러져 있으렴 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소란을 피우지 않아서 자기 차례를 양보해서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서 칭찬할 때마다 부모는 친절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는 항상 가장 마지막 순서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패턴을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내 존재를 지울 때 칭찬을 받는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인정을 받는구나. 내 존재를 한없이 작게 만들 때 사랑을 받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조용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표현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리내어 알리는 것을 멈춥니다.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짓누를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타협을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버전 동생한테 주셔도 돼요. 저 진짜 괜찮아요. 청소년 버전. 괜찮아. 나 마지막 조각 안 먹어도 돼. 어른 버전. 저는 월급 인상도 업무의 경계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기 희생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번아웃과 원망으로 변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감정의 노새 같은 인간관계로 이어집니다. 친절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자신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를 초기화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응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진짜 모습을 지지해 주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 좋아. 그렇게 말하렴. 포옹하기 싫어. 내 몸이니까 네가 결정하는 게 맞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어디 한번 자세히 말해줄래? 기분이 상했구나. 그럴 만도 하지. 이런 순간순간이 아이의 마음속 메시지를 다시 쓰게 합니다. 너의 욕구도 중요해. 그게 전부야.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다루기 편하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얌전함에 보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아이의 솔직함에 보상을 주기 시작하세요. 이 세상에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는 어른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비록 다른 누군가가 불편해할지라도 내 가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다루기 불편한 아이로 자라게 두세요. 당당해지도록 내버려 두고 마침내 아무런 편집도 거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조연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한 명의 당당하고 솔직한 아이가 가문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남의 눈치 보는 습관을 지워내는 방법입니다.